요즘 AI 이야기 정말 많죠. 뭐 AI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 아니면 망하게 할 거다, 이런 거대한 담론 말고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글쓰기와 인공지능, 이 두 분야의 전문가인 타일러 코엔이 제시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AI 활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AI가 우리 공부나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경고가 아주 강력하죠. 코엔은 AI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거의 생존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혁명에 잠들어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코엔은 AI를 글 쓰는데 먼저 쓰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독서와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파트너로 사용합니다.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코인이 역사 팟캐스트를 준비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관련 책을 한 20권, 30권은 주문해서 쌓아놓고 읽었겠죠? 근데 지금은요, 딱 두세 권의 핵심 도서만 읽고 나머지는 최고의 언어 모델한테 그냥 끝없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지식을 파고드는 거니까요. 준비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코엔은 AI를 새로운 2차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어떤 책을 깊이 이해하려면 다른 학자들이 쓴 해설서나 논문을 찾아봐야 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개인 학자가 옆에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 뭘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죠? 라거나 이 등장인물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이렇게 툭 던지면 AI가 바로 깊이 있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식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AI가 막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현상, 이거 제일 큰 걱정거리잖아요. 이걸 믿고 어떻게 연구했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코엔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우선 우리는 AI한테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어떤 정보든 우리가 직접 교차 확인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AI라고 뭐 특별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난 1년 만에 최고의 모델들은 환각현상이 무려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독서에서 글쓰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I가 여기저기서 글을 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개성, 나만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코엔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AI가 자기 글을 뭐랄까 반듯하고 매끄러운 모범 답안처럼 만들어주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기꺼이 괴짜로 남고 싶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바로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코엔은 절대로 AI한테 이거 대신 써줘 라고 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내 주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박해봐 라고 하면서 스파링 파트너로 쓰거나 이 법률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쫙 정리해줘 라면서 전문 컨설턴트처럼 쓰는 거죠. 생각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 잡고 AI는 도구로만 활용한다. 이게 그의 철칙입니다. 그가 쓰는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는 방법이 바로 이 불쾌함 점검입니다. 자기가 쓴 초고를 AI한테 쓱 보여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독자들은 이 글의 어떤 대목을 좀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랬더니 AI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래서 거만하거나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콕콕 찝어주더래요. 덕분에 코엔은 자기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된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개인의 글쓰기를 넘어서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출판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AI가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왜 굳이 책이라는 걸 읽어야 할까요? 과연 어떤 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코에는 질문 상자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AI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아놓은 거대한 질문 상자처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책장을 뒤져서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상자에다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나에게 맞는 답변을 얻게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하는 책은 점점 비효율적인 매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살아남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성에 있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회고록, 직접 발로 뛰며 얻어낸 생생한 인터뷰 내용,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인적인 경험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진정으로 인간적인 책들은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반면에 단순한 예측 분석이나 정보 나열은 질문 상자가 훨씬 더 잘하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엔이 제안하는 AI 혁명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생각의 틀 3가지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AI를 도구로 보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코에는 AI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이 3가지 수준의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AI로 뭘 할 수 있나 이런 걸 넘어서 이 기술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GPT-4 프로 같은 최신 유료 모델을 쓰고 계신가요? 무료 버전만 써보는 건 자동차의 성능을 논하면서 경운기만 몰아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무료 버전만으로는 AI의 진짜 잠재력을 절대로 체감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을 제대로 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이 기술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AI는 가만히 멈춰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강화학습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그리고 끊임없이 똑똑해지고 있죠. 1년 전 모델하고 지금 모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성능이 아니라 이 무섭도록 빠른 개선의 속도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속도를 이해해야만 미래를 제대로 그려볼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이게 가장 거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입니다. 수많은 AI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미래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마치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식을 발전시켜온 과학공화국자란 말이죠. AI들도 자체적인 시장과 탐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는 미래, 이 수준까지 생각해보면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사적인 변화라는 걸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 덕분에 정확한 정보가 마치 공기처럼 흔하고 저렴해지는 세상이 온다면 반대로 무엇이 더 귀해질까요? 코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암묵적인 지식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암시합니다. 어쩌면 가장 진보한 기술이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